예, 반갑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에는 금년부터의 단마스쿨 본격적 가동을 위한 예비 시간을 가졌댔습니다. 이제 금년부터 본격적인 테라와다 단마스쿨이 시작됩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국내에서는 숫자를 세울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교양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양대학과 어떻게 좀 차별성을 가지고 이끌어갈 것인가는 사실 큰 숙제지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이런 관점에 좀 주력을 해서 이 테라와다 단마스쿨을 끌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 학기에는 초기 불교 통론이라 할까, 초기 불교 개론, 어떤 의미에서는 초기 불교 전체를 아울리는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것을 맡고 있는데요. 특히 초기 불교 통론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오늘은 좀 할 것입니다. 자세한 오늘 제가 열거한 이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수업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막 큰 항목 나열로 여러분들의 어떤 테라와다 초기 불교 통론이라는 큰 아웃라인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불교는 여러분 알다시피 불교는 일반 신앙과는 달라가지고 굉장히 사실적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실천적이고 경험적이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방식,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우리 삶은 절대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그리고 삶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한순간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라는 것이 참으로 수상합니다. 이런 수상한 끼들이 형성된 원인은 이미 여러분은 잘 알고 있죠. 자본주의 체제, 그거의 결과물, 특히 근간에 들어와서 그 신자유주의의 어떤 기성. 그래서 우리 사회는 도도하게 경쟁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경쟁사회가 됨으로써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요. 그 문제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방안은 교육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교육 내면에서도 지는 것을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이기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한정적이지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뭔가가 항상 내면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런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현대사회의 삶에 해결책은 없는가? 그 해결을 위한 대안책으로서 초기 불교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런가? 라는 문제. 이 부분을 첫 번째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초기 불교의 이 공부는 필요 없는 공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까 합니다. 두 번째는 특히 우리 한국 불교는 통불교라고 해가지고 불교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체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아항경이 우리 한국 불교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습니다만은 아항경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정통 불교의 소위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경, 또 경전 중에 암암리에 여러분 내리에 슬쩍 지나가지 않은 적이 없는 최고의 경전은 법화경이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불교의 형태들이 우리 내리에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왜 하필이면 초기 불교를 들고 왔느냐? 왜 오늘날에 와서 초기 불교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스님을 떠나서 불교 학자들 중에서도 초기 불교의 전공을 하는 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부터 초기 불교에 눈을 뜨기 시작해서 지금은 외국에 가서 초기 불교를 공부하고 와도 국내에 자리가 없거든요. 왜 오늘날 초기 불교가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가? 왜 오늘날 우리는 초기 불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익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불교는 파리야띠, 교학과 교리 공부와 파티파타, 수행, 실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많은 교양 불교 대학에서의 과정에서는 불교 의범을 제외하고 이 교학을 가르칠 때 교학이 가지고 있는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급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아란 무엇인가? 무아를 풀이하고 무아를 이해시키고,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그런 교리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의 문제점이 얼마나 바뀌어질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것이 생략되어 가지고는 불교 공부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 이론 교학 공부를 통해서 실천적 행위가 심화되고 강화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교리 공부는 실천을 심화시키고 실천을 즉발시키고 또 아울러 실천 공부를 생략하면 안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 학기는 불교 통론가, 그다음에 이상 스님께서 심도 있게 강의를 해주실 이 의범과 신행, 그다음에 수행의 실천, 요 세 가지를 첫 번째 강의 과목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천 그 자체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또 하나, 실천을 하면 이론적 알미 더욱 명료해집니다. 이론적 알미 더욱 명료해지니까 실천에 대한 즉발심이 더 성장할 수밖에 없죠. 이런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단순한 교리의 아르마리에서 끝나면 안 된다. 그 교리의 아르마리가 반드시 삶에 적용이 돼야 되고 또 삶에 연습되어야 된다. 그 부분을 수행이 또 담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알무의 이 교학 공부가 중요한 것은 실천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도 있지만 실천을 지속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그 수행적으로 향상이 없는 것은 처음에는 감정적이나 정서적으로 확 달라들었다가 그것이 지속적인 마음을 못 가져서 그렇거든요. 그 지속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 하나가 이론에 대한 명료한 이해, 이것이 실천을 지속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 근간에 들어와서 이 단어를 안 쓰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치유. 이놈의 TV 프로 안에도 치유 빼놓으면 프로그램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온 전체가 대중문화이든 고급 문화이든 전부 치유야. 그래서 무슨 힐링 문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힐링 문화는 있는데 힐링이 없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힐링 문화는 문화가 아닙니다. 경쟁사회의 문제점의 연결선상에서 그거의 연관선상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이런 속에서는 절대 치유가 가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행이 곧 치유라는 것. 치유를 위해서는 수행을 생략할 수 없다는 것. 또 이 치유라는 것이 우리 삶의 표면에 또는 프로그램화 되면서 서양의 많은 심리학들이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심리 치료의 방법이 뭡니까? 독일의 심리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내면에는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마음이 따기를 맞는 것이다. 맞은 것과 같다. 라는 아주 적나라하고 재미있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아주 공감이 가는 그런 문자적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어렸을 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혀 어떤 의미에서는 본의가 아니죠. 본의가 아니죠. 우리들이 부모, 우리들이 형제, 우리들의 선생님으로부터 우리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흔적들이 소화가 되지 아니하고 이물질로 완전히 고착화되어서 오늘날까지 그대로 굳어져 있는 상태로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본격적으로 어떤 계기가 돼서 드러나려고 하면 우리는 고개를 돌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 자기의 아주 대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두렵죠. 그런데 현대 서양 심리학은 그 상처를 받은 계기를 적나라하게 기억에 남으로써 그것이 곧 치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치유는 한계를 지립니다. 뿌리가 잘라지질 않습니다. 근데 불교의 수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물론 상처를 준 자가 1차적인 책임이 있죠. 근데 불교에서는 그보단 다 근본적인 책임은 자기 자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뿌리의
그때의 뿌리를 보게 하는 것. 이때 본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어떤 테크닉이 아닙니다. 삶의 방법입니다. 존재의 방식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힐링 문화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치유를 위한 뿌리의 제공을 해준다. 특히 초기 불교에서 붓다의 그 원음에 의한 치유의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 삶의 한가운데 가져옴으로써 본격적인 치유를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 온 숙제가 두 가지지요. 하나는 내 내면의 문제점, 즉 인식의 오류를 제거하고, 인식의 오류를 제거한다는 건 뭡니까? 불교는 이 인식의 전환,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인식의 전환입니다. 인식의 전환이라는 것은 가치관의 전환이죠. 행위가 전환되는 것은 오래 걸립니다. 왜? 세세성생 습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고래 심줄보다는 더 질긴 그 습. 근데 인식의 전환은 단박에 올 수도 있습니다. 단박 깨닫는 말을 우리는 전통 한국 불교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입니다. 인식의 전환. 그래서 내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이 내면의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서 가치관을 전환시키고, 외적으로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대상과의 관계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원만하게 해 들어가느냐. 그것이 인간이든 일반 사물이든 사건이든 일이든 갈등 관계가 없이 조화롭게 균형 있게 그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에 대한 숙제, 이 두 가지를 푸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내 내적으로 감정 정화, 정서 정화, 이게서 끝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회적인 관계, 인간관계, 환경, 생태, 그죠? 정치, 문화, 경제, 예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어느 탤런트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죠? 예. 이렇게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가치관을 전환시키고 그렇게 되어야 바람직한 관계성을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를 증득하는 것.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 다섯 가지 항목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억을 돕기 위해서는 과연 불교가, 더 나아가서는 초기 불교가 오늘날의 삶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두 번째, 오늘날 와서 왜 해필이면 초기 불교인가? 세 번째는 불교의 교리 공부와 실천을 균형 있게 하자. 또 교리 공부는 단순하게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거기서 국한돼서는 안 된다. 그 알미 반드시 삶에 적용되어지는 알미여야 한다. 그래서 교리 공부와 실천이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부분.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문제지요. 치유에 대한 부분. 다섯 번째는 사회생활. 크게 나눠서는 원만한, 조화로운, 그리고 균형 잡힌 사회생활을 초기 불교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렇게 다섯 항목을 힘주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다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단한 그 항목들입니다. 이것이 한 학기에 해질는지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통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크게 아우트라인을 위주로 해서 일단 전달을 해 보겠고요. 자, 기회가 되면 또 앞으로 한국 테라와다는 이 단순한 단마스쿨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보다 또 심화된 그런 과정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아까 우리 그 사무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방에서도 오는 분들이 있는데 지방에서 이 강의를 들으러 온다는 게 가장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빠뜨리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1년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